네, 공부용으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정말 오랜 시간까지 계속 같이 볼 수 있는데 한 종목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인포뱅크라는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자율주행 섹터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종목 중에 자, 먼저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자율주행이 최근에 뭐 수급 들어오고 이거 다 아시죠? 다 아는 얘기죠. 그 중에서 누가 시장에서 주목을 먼저 많이 받았냐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IA라는 이 종목도 포함이 됐고 뭐 팅크웨어도 있고 그리고 대성헬텍도 있고 드림텍도 있고 모트렉스도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하락하는데 이 하락이 어떤 하락이죠? 이건 시장에 의한 하락입니다. 시장에 의한 하락. 그럼 자율주행 섹터나 이쪽이 뭉개져서 뭐 사업이 좌초돼서 무너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요 라인을 이탈해서 하락폭이 더 강해진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격을 다시 회복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요. 결국은 위로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세력들이. 그렇죠. 그러면 위로 결국 가고 싶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느 지점을 다시 통과해 줘야 될 거예요. 그게 전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스권 보합 가격을 다시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가 바뀌게 돼요. 차트는 자연스럽게. 자,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바닥으로 깊게 눌렸다가 이렇게 회복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강한 반등을 한번 쏴준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느 지점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분석에 따라 시간과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럼 주요 라인들 한번 체크하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해보죠. 자, 얼마 전에 제가 매출과 함께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먼저 차트 자체만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을 그은 라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은 이력이 있네요. 이 차트가.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러한 움직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지선을 그을 때 제 와조 인사이트의 지지선 강의가 있는데 이렇게 뭐 두 군데를 찍고 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 매물대 안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선을 꼭 찍기보다 이 매물대 라인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이 선 두 개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라인이 꽤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시간을 끌다가 급등이 나왔죠. 예, 이 박스 안에서. 그럼 여기 박스 안에서 관리하다가 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쭉 그 꼬리를 달게 됐습니까? 이 꼬리가 여기서 강하게 달았어요. 여러분, 꼬리가 길다는 건 거기에 어떤 매도 물량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꼬리가 길다는 건. 그래서 꼬리에 대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당연히 매물대겠죠. 여기 매물대의 물량을 시장이 뭐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매물대의 물량을 그대로 정면으로 맞은 다음에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포뱅크의 라인, 인포뱅크의 핵심 수급을 줬던 구간은 어디입니까? 예, 16,100원 위에서부터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 2만원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종목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이 핵심 수급 라인을 이탈함과 동시에 툼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은 롱바디 음봉이 쭉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라인에서 받아주고 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줄 매물이 없어서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 매물을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잠깐 들어왔겠지만 아무래도 이 주요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묵직한 저항이 돼서 여기를 가기가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전체 종목이 다 이런 라인을 동시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얘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무 차트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 종목이 좀 돈을 잘 벌었는가 뭐 그런 게 좀 중요하죠. 자, 매출폭을 보자고 하니 제가 봤을 때 2021년도부터 매출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그쵸?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대입해봐요.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차트에 변화가 있었는가? 예, 변화가 있네요. 매출이 늘어날 거 알았는지 몰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보합권을
뚫고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합검은 어딜까요? 자, 여기가 보합이었겠죠. 그 전에 우리 이거 얼마 전 강의 때 배웠죠. 여기를 보합으로 쭉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출가 힘입어서 뚫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인 안에서 그쵸? 또 분석해보면 이 라인 안에서 얘가 이렇게 힘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차 파동이고 2차 파동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큰 그림을 보자고 하면 아주 큰 그림을 보자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크기로 많이 오른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많이 올랐거나 그리고 저기 자율주행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시장에서 많이 해먹어갖고 세력이 다 이제 빠지자 얘네 많이 해먹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물대가 어디를 밟고 올라왔다고요? 예, 10,000원대를 밟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분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딜까요? 이 매출이 갑자기 뭐 기하학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그래서 매출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출적인 측면은 좀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디지털 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그 실체가 있는 걸 가지고 말장난치기도 하거든요. 이 회사가 실제로 기술도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을 낼 가능성도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볼 게 없죠. 예,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면서 또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 기업의 기술과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대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그리고 매출도 이게 뭐 기하학적으로 줄어들지만 않는 이상은 네,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줄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계속적으로 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력이 얼마든지 스토리를 짜서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뭐 좀 막연하잖아요. 일단 여기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폭을 더 남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좀 의미 있는 가격선에 또 맞춰진 것도 맞습니다. 여기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도 또 이제 여기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12,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겠죠. 12,000원 정도에서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12,000원을 깰 경우에는 10,000원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설픈 상승을 만들고 큰 상승이 하지만 약간 어설픈 상승 오르다 만 느낌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깊게 누르는 경우를 좀 많이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경우로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치 투자로 내가 들어간다. 그럼 10,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10,000원까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10,000원에서 매수를 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섣부르게 이렇게 막 어설프게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완벽하게 분석을 나름대로 한 다음에 가격을 어디서 살까를 연구를 하신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차트의 특성상이요. 얘가 여기서 보면 엠파 하락으로 떨어졌어요. 엠파 하락은 뭘 의미하냐면 악성 매물을 의미합니다. 악성 매물을 달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엠파형으로 악성 매물을 많이 끌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존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털기 위해서 옆으로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올라오는 게 좋죠. 근데 빨리 올라오려면 이 매물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서 만약 10,000원까지 가면 공포 때문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희망을 주면서 끌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안 팔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장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가 20,000원에서 이제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20,000원을 찍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쁜 보합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쁜 보합 그림. 그리고 나서 20,000원을 뚫고 다시 전고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도달해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림까지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만약 가치 투자로 들어가면 너무 막 신경 쓰기보다 그냥 이 10,000원대 가격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올라가는데 내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20,000원에서 매도를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난 2만 원까지만 보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좀 일부 물량 남겨놨는데 2만 원 뚫고 간다. 그럼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좀 구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요, 여러분 주식이 마냥 막 다 우상향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매수를 하죠. 그냥 20선 매매하면 올라가고 60선 매매하면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 가격인지를 분석을 하고, 너무 멀어요 바닥까지. 난 저기까지 버틸 수 없겠는데. 그럼 애초에 주요 라인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을 좀 생각해야죠. 저기까지 정말 운 없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냅두고. 근데 시장 모멘텀이 좋아요. 막 사자 분위기 되면서 막 주식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냥 버티는 거죠. 예, 그냥 일부 버틴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꽤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버티는 전략으로 사용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된다고 하면 일찌감치 손절을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포뱅크 종목의 특징은 뭐예요? 힘이에요. 얘는 한번 쏘면요, 힘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정말 평단을 잘 낮출 경우에 한번 쐈을 때 이게 탈출의 기회를 줘요. 사실 이거 물린 사람들도 얼마 전에 탈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쵸? 여기서 급등을 21%나 했어요. 탈출 기회를 주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밀린다 하면은 이제 얘가 한번 또 쏘면서 오를 때 또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 상한가 나왔죠. 힘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탈출할 가능성도 꽤 높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봤을 때, 이전에 힘을 내가 봤을 때 힘이 꽤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손절하지 않고 좀 더 보유해서 저런 슈팅을 기다리는 전략도 충분히 괜찮아요.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전 과거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줬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 유형이기 때문에 평단만 잘 낮추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살 자리에서 사고 팔 자리에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분석으로 연습으로 공부 삼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종목 한 종목 좀 세밀하게 어디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지지를 받았고, 그런 걸 보시다 보면 내가 사야 될 자리, 대응해야 될 자리, 팔 자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